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대선 시계가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봄 날씨만큼이나 6월 3일 대선이 정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윤여준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속된 말로 올드보이. 정치권에서는 매우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오래됐습니다. 1939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이미 80대 중반이신 분이죠. 이분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을 거쳤고,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1997년이니까 그것도 벌써 30년 가까이 됐군요. 또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2번 하고 여의도 연구소장까지 한 소위 말하는 여권의 책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만 중요한 정치적 격변기에마다 우리 여권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훈수를 아끼지 않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꾸준히 잊혀지지 않고 거론돼 왔던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책을 냈다고 해서 제가 대충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표지에 보니까 대통령의 무자격이 점입가경인 시대, 다시 대통령의 자격을 묻는다,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자격, 역대 대통령들의 장단점을 쭉 거론해놓고 통치 스타일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마지막에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설명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란한 어법으로 대중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 말의 일관성, 즉 원칙 없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잘 따져봐야 된다. 아무리 좋은 뜻에서 말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성에 큰 상처를 주게 되고 이게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언행 일치가 정말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는지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매사에 신중한 자세와 금도가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할 줄 아는지가 여부. 이게 대통령의 언어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분이 꼽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윤여준이라는 분의 책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오늘 민주당이 선대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야말로 메머드급입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고 선대위원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분만 해도 수십 명이 되는데, 이 가운데 적어도 신문 기사상으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전 환경부 장관이라고는 합니다만 97년도니까 벌써 28년 전이죠. 아주 오랜 옛날이지만 첫 번째로 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의 책사로 이름이 높았던, 그리고 정치적 격변기에마다 우리 여권의 어떤 아이디어맨으로 이름이 높았던 윤여준 전 장관이 이름을 올렸고 상임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박찬대, 강금실, 정은경,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런 분들이 쭉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많은 분들 중에 윤여준이라는 분을 가장 먼저 올린 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성장을 강조하고 또 우파 따라하기, 우클릭,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윤여준 전 장관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보면 대통령의 언행으로 적절치 않은 본인이 들고 있는 그 부분,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분의 말에 금도가 있습니까? 언행이 일치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39년생이시니까 85세인데 왜 지금 이런 노욕을 부리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갑재, 정규재 두 분을 비판하면서 평생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오신, 좀 속물적으로 얘기하면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생계를 이어오신 분들이 지금 와서 왜 이재명 후보에게 저런 호의적인 표현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참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로 이 윤여준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대위원장급인데 국민 대통합위원장에 권오월 전 한나라당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 이런 분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우리 우파 쪽의 인사였던 분들인데 이번에 이재명 캠프로 가서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얼굴마담 역할 하러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워낙 단점이 많으니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얼굴마담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간 건데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 같은 분들은 뭐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만 경상북도 TK 지역에서 재선인가요? 3선인가 했던 그래도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3선이군요. 또 여기에 이름 올린 권오월 전 한나라당 의원도 완동 출신입니다만 꽤 또 명망이 있는 정치인이었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 가서 어떤 역할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연세들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재명 뭐 대통령이 되면 무슨 뭐 어떤 한 자리씩을 뭐 맡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그동안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민주당하고 어떤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해왔다라든지 또 뭐 이재명 대표의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동을 해온 분들이 아닙니다. 뭐 물밑에서 어떤 얘기들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쭉 그 이재명 캠프로 가서 이렇게 이름을 크게 올린 것을 보면 참 정치란 이런 것인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어대명이다 구대명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캠프의 면면을 보면요 사실 아무 감동이 없는 분들입니다. 국민들이 제가 쭉 한번 이름만 불러드릴게요. 윤여준, 박찬대, 강금실, 정은경, 김부겸, 김동명, 김경수 이분들이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김민석, 이석연, 이인기, 김영춘, 우상호, 국민대통합위원장, 권오월, 이석연, 이인기 이렇게 이름을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정말 흘러가도 한참 흘러간 분들이고 또 달리 표현하면 그야말로 그냥 모양만 낸 잡탕밥입니다. 어떤 분명한 이재명 후보의 철학이 보이는 그런 선대위 인선이 아니고 그냥 TK 사람들도 있고 PK 사람들도 있고 뭐 우리 쪽 그러니까 우리 우파 쪽에 과거에 몸담았던 분들도 여러 명 영입을 해서 그냥 이렇게 모양새만 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집 가면 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고민하시는 분들 많지만 잡탕밥 참 좋아합니다. 잡탕밥 여러 가지 해산물을 한꺼번에 넣어서 만들어서 참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는요 잡탕밥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잡탕밥의 모양만 냈는데 이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재료도 신선한 것 같지가 않아요.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잡탕밥을 만들었으면 그야말로 좀 맛도 있고 볼만할 것 같은데 정말 오래된 이분들이 뭐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온 분들도 아니고 또 저희 쪽에서도 어떤 정치적으로 비중을 가지고 활동을 해온 분들도 아닌데 이제 막판에 정권이 조금 저쪽으로 가는 듯하다 싶으니까 저쪽에 가서 이렇게 이름을 올려주는 저는 이런 분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가까이 지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가요 예전에 경기지사라든지 성남시장 선거할 때도 보면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에 참여하더라도 중요한 의사결정 이런 것에 거의 참여하지 못한다. 그 캠프의 아주 내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 캠프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 같이 재판받고 있는 뭐 김용이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이렇게 몇몇 그리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런 사람들이 아주 캠프의 문고리 역할을 단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 이렇게 가도 그냥 이름 빌려주고 얼굴 마담 한번 해주고 나중에 분명히 팽당할 겁니다. 본인들이 그거 모를까요? 연세가 들어서 그런 판단력이 없어지셨을까요? 저는 이분들 참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답답합니다. 그냥 신문에 이런 사람들 모아서 우리는 대통합 선대위를 구성했다. 이런 거 만드는데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대통합 행보라든지 우클릭이라든지 무슨 경제 성장 얘기라든지 이런 것에 속지 말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국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방송이라든지 신문지상에 이런 분들이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이 됐다더라 이런 기사를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사실은 잊혀졌던 분들인데 이렇게라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을 이겨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선대위 인사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